안녕하세요. 여행 전문가 박종수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한옥 고택에서의 하룻밤이 더욱 그리워지죠. 고운 한지로 정성스럽게 도배한 방, 따끈한 온돌방의 온기, 그리고 마루에서 바라보는 처마 너머 달빛까지. 한옥은 우리에게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설어서 더욱 설레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직접 다녀온 국내 최고의 한옥 여행지 세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경북 안동입니다. 안동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하회마을인데요. 하회마을은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곳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통 가옥들이 모여 사는 마을 형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한국의 전통 마을 문화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는 수령 6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마을의 수호신처럼 우뚝 서 있고요. 정월 대보름 때는 마을의 안녕과 무병,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삼신당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하회 마을 만송정 숲길을 걷다 보면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과 함께 강 건너편 부요용대의 위용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 풍경이 정말 장관입니다. 안동에서 머물 한옥으로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곳은 풍송제입니다. 풍송제는 안동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스테이로 봉화의 질 좋은 육성으로 지어진 신축 한옥입니다. 신축이지만 한옥 고유의 멋이 살아있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푸른 잔디 마당이 펼쳐져서 사진 찍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객실은 총 3개로 사랑방과 송실, 그리고 취사가 가능한 풍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통미는 살리면서도 객실마다 화장실을 두어서 편의성을 높인 점이 큰 장점이죠. 풍송제의 마스코트인 강아지 소리도 귀엽고요. 마당에서는 투어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가기에도 좋습니다. 숙박비는 평일 1박 기준으로 10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입니다. 하회마을까지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위치도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한옥은 죽헌고택입니다. 죽헌고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봉정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140여 년 되었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이며 독립운동가인 동농 김가진 선생이 고종 23년인 1886년에 지은 집입니다. 이후 죽헌 이연찬 공이 인수하였고 현재는 후손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입구자 형태로 가장 대표적인 고택으로 꼽히고 있죠. 크지는 않지만 실속 있고 아름답게 갖출 것 다 갖춘 집입니다. 외부에는 유서 깊은 소나무가 고택의 정기를 살리고 있고 뒷마당에는 디딜방아가 잘 복원되어 있습니다. 죽헌 고택의 주인장께서는 안채에 머물며 알뜰하게 집 안팎을 가꾸시는데요. 벽과 돌담 등에는 예전에 쓰이던 도구와 물건들을 걸어두고 전시하고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전시물 옆에는 한국어는 물론 영어로도 간단한 설명을 달아놓아서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등 총 4개의 방과 마루,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이 공용이라는 점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주인장의 세심한 안내 덕분에 손님 접대를 제대로 받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아침에 간단한 조식을 직접 만들어 주시는데 마루와 마당의 테이블에서 식사를 나누는 모습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숙박비는 평일 1박 기준 1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이고요. 죽헌고택을 이용하시면 봉정사 입장도 무료로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안동으로 가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출발하시는 경우 청량리역에서 안동역까지 기차를 타시면 됩니다. 안동역에 도착하시면 하회마을이나 봉정사로 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회마을은 안동터미널에서 210번 버스를 타시면 되고요. 봉정사는 310번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급행 2번 버스도 운행하는데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연결해 주어서 편리합니다.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서안동 IC에서 내리시면 하회마을과 봉정사 방면으로 쉽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동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은 안동찜닭입니다.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한 안동찜닭은 안동 여행의 백미죠. 안동 구시장 내 어느 집을 가더라도 맛이 훌륭합니다. 하회마을 근처에는 하회만두도 유명한데요. 손으로 빚은 커다란 만두가 일품입니다. 봉정사 앞 식당들은 산채비빔밥이 맛있으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충남 아산 외암마을입니다.
외암마을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예안 이씨 집성촌으로 약 500년 전부터 형성된 마을입니다. 설화산 자락 남서쪽 양지 바른 곳에 마을이 들어섰고 마을 앞으로는 외암천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이죠. 마을에는 기와집과 초가집 등 전통 한옥 60여 채가 돌담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주요 한옥으로는 건재고택, 참판댁, 감찰댁 등이 있는데 주로 고택 주인의 관직이나 부임한 지역 이름을 따서 택호를 붙였습니다. 한옥 사이로 난 고삿길을 따라 마을을 둘러보면 반석정 아래 외암천의 너른 바위에 외암동천과 동화수석이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옛 선비들이 사랑한 아름다운 풍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외암마을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숙소는 감찰댁 사랑뜰입니다. 외암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통마을의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감찰댁 사랑뜰은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자사 사이트에서 예약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박비는 평일 1박 기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있는 편이지만 외암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을 내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차를 미리 숙소 사장님께 연락해서 주차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외암마을 관광객들은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지만 숙박 손님은 숙소 앞 주차가 가능합니다. 외암마을로 가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출발하시는 경우 용산역에서 온양온천역까지 무공화호나 새마을호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전철을 이용하시면 서울역에서 온양온천역까지 약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온양온천역에 도착하시면 한번 출구로 나와서 100번이나 101번 버스를 타시고 외암마을 저작거리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100번 버스는 20분에서 4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101번 버스는 하루 7회 정도 운행합니다.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경부고속도로 천안 IC에서 내리셔서 아산 방면으로 오시면 됩니다. 외암마을에서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연 만들기, 떡 매치기, 전통 혼례 체험 등을 할 수 있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나 직접 가공한 장류 등을 파는 집들이 있는데요. 마을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신선한 먹거리도 살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외암마을 근처 맛집으로는 홍두깨 칼국수를 추천드립니다. 해물 칼국수가 시원하고 깔끔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아산은 온천으로도 유명한 곳이니 외암마을 여행 후에 온양온천에서 피로를 푸시는 것도 좋습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에 가시면 다양한 온천 시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외암마을 주변에 갈 만한 곳으로는 아산 현충사가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데요. 넓은 경내를 걸으며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봉곡사 소나무 숲길도 정말 아름다운데요. 외암마을에서 차로 6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봉곡사 경내까지 600m 정도의 소나무 숲길이 일품입니다. 숨을 깊이 마시며 숲길을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여행지는 강원 강릉 선교장입니다. 우리나라 한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강릉 선교장인데요. 99칸의 전형적인 사대부가 상류주택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교장은 전주 이씨 가문의 효령대군 11세 손인 이내번이 터를 잡은 곳으로 행랑채와 안채, 사랑채, 별당, 사당, 연당, 정자까지 갖춘 완벽한 조선 4대부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300여 년 동안 원형이 잘 보존된 아름다운 전통가옥으로 지금도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선교장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경포호수를 배다리로 만들어 건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은 호수가 논이되었지만 여전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교장의 가장 큰 매력은 입구에 있는 인공 연못과 활례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연못과 정자는 이곳을 방문한 사람을 제일 먼저 반기고 가장 나중에 배웅을 하는데요. 연못에 연꽃이 가득할 때 정자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열화당은 선교장의 큰 사랑채로 1815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열화당이라는 이름은 도연명의 귀거래사 중에서 친척들의 정다운 이야기에 기뻐하고 라는 구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선교장 한옥스테이는 객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품 고택인 서별당과 연지당부터 홍예헌, 초가, 중사랑, 행랑채까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한옥의 전통미는 살리면서도 현대식 욕실과 편의시설을 갖춰서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머무실 수 있습니다. 숙박비는 평일 1박 기준
7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객실에 따라 다양하고요. 최대 12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객실도 있어서 가족이나 단체 여행에도 좋습니다. 선교장에서는 다식 만들기, 배다리 만들기, 한복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으로 가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출발하시는 경우 청량리역에서 강릉역까지 KTX나 무궁화호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KTX는 약 1시간 4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강릉역이나 강릉 시외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시면 시내 버스를 이용해서 선교장에 가실 수 있습니다. 202번, 315번 등 여러 노선이 선교장 근처를 지나가니 버스 정보 시스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강릉 IC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선교장에는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강릉에서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죠. 바로 초당 순두부 마을입니다. 선교장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부드럽고 고소한 순두부가 정말 일품입니다. 별도의 양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어요. 또 안목 커피거리도 유명한데요.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정말 좋습니다. 선교장 주변에 갈 만한 곳으로는 오죽헌이 있습니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으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검은 대나무가 많아서 오죽헌이라 불리는데 율곡이 태어난 방에는 몽룡실이라는 문패가 붙어 있습니다. 경포대와 경포호수도 선교장에서 가까운데요. 관동 팔경 중 으뜸으로 꼽히는 명소입니다. 경포대에 올라 바라보는 경포호의 정취가 아름답고 겨울철에는 철새들의 날갯짓이 더해져 호수가 생동감이 넘칩니다. 경포해수욕장도 차로 5분 거리에 있어서 바닷가 산책을 즐기시기에도 좋습니다. 박종수의 특별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비록 현대식 호텔보다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마저도 추억이 됩니다. 밤이면 창호문에 은은한 달빛이 새어들고 별빛이 가득 쏟아지는 마당에서 돌담을 따라 거니는 일은 한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방문을 열면 지붕 위에 걸린 구름이 눈에 와닿고 날렵한 처마 곡선을 훑고 지나는 바람이 귓전에 울립니다. 아침에는 새소리에 눈을 뜨고 따뜻한 온돌방의 온기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옥 여행의 매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곳, 안동의 풍송제와 죽헌고택, 아산의 감찰댁, 사랑뜰, 강릉의 선교장 모두 각자의 매력이 있는 곳들입니다.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함께 둘러볼 수 있고 안동찜닭과 안동소주까지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산 외암마을은 500년 역사를 간직한 민속마을로 돌담길을 걸으며 전통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강릉 선교장은 99칸의 웅장한 4대 부가로 경포호수와 동해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한옥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은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봄에는 연두빛 실록이 아름답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더위를 식혀줍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고택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겨울에는 고요한 설경 속에서 따뜻한 온돌방의 온기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한옥 여행을 계획하실 때 몇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먼저 예약은 최소 일주일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인기 있는 한옥이 금방 예약이 마감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옥은 대부분 나무로 지어져 있어서 방음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다른 손님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아주세요. 또 한옥의 문턱이 높은 곳이 많으니 밤에 화장실 가실 때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한옥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두꺼운 양말을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돌방은 따뜻하지만 마루는 차가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거닐어 보세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한옥 여행의 백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옥 여행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여행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